오늘은 TLT 미국채에 대해서 오랜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가격이 굉장히 또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올해 TLT에는 마이너스 16%, 그리고 TMF는 마이너스 47%나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제가 TLT 관련돼서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TLT가 좋긴 하지만 막 사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뤘었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TLT는 좋긴 해요.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배당도 잘 지긴 하는데 요 고금리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몰라요, 솔직히. 더군다나 지금 미국 경제가 워낙 튼튼해서 금리가 좀 장기간 이어질 것 같아요. 그때 TLT의 가격이 94.82달러였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은 84.79달러까지 떨어졌죠. 거의 한 10% 이상 떨어진 상태입니다. TLT가 진짜 좋긴 하지만 아직까지 막 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4.8%까지 올라간 상태예요. 사실 지난 금요일에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면서 순간적으로는 한 4.9%까지 올라갔었던 게 그래도 조금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그때 나왔었던 경제 지표를 보면 이렇게 됐었는데, 비농업 고용 지수가 예상치는 170K였어요. 근데 예상치보다 거의 한 2배가량 더 나왔었죠. 이러면서 시장은 충격을 받았고 나스닥 지수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만회를 하긴 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비농업 고용 지수가 높게 나온다는 거는 고용이 진짜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뭐 골디락스 이야기를 하면서 임금이 많이 떨어졌지 않나, 그리고 실업률도 생각보다 좀 많이 나타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이 비농업 고용 지수를 세부적으로 좀 보면, 여기 보면 토탈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민간 고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정부 고용도 늘어나긴 했었어요. 근데 민간 고용이 굉장히 좀 한 뭐 1.5배가량 늘어났죠. 그 중에서도 좀 자세히 보면 모터 비클 앤 파트라 그래가지고 자동차 부품 쪽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도매 판매, 그리고 소매 판매, 또한 운송 쪽, 전반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고용이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이거는 지난 옐로우 트럭 사건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난 거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비농업 고용 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거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튼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물가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이상 연준은 굳이 금리를 낮출 필요는 없어 보이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고금리가 굉장히 장기간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업률이랑 논판 페이롤, 비농업 고용 지수를 좀 겹쳐서 보면, 실업률이 지금 굉장히 낮죠. 완전 고용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들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의지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취업이 되고 있고, 이 말은 고용주보다 오히려 고용자가 강세인 시장이라는 거죠. 당연히 임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물가 상승 압박은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이 상황이 되게 아이러니한 게, 비농업 고용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비농업 고용 지수가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 보면 항상 경기 침체가 생겼었습니다. 2001년도 닷컴 버블도 마찬가지였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코로나 때는 뭐 순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예측하기를 힘들었다라고 보이긴 하지만, 지금도 보면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진짜 되게 아이러니한 게, 고용이 죽으면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근데 연준은 고용이 좀 죽길 바라고 있는 거죠. 연준이 컨트롤 가능한 수준까지만 떨어지길 바라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경제가 되게 외나무 타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 금리 때문에 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힘들다, 중국의 뭐 홍다 같은 경우는 채권을 못 갚고 있고 비구이완도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뭐 부동산 PF 리스크, 그리고 해외 부동산 펀드 전부 다 힘들고 있고, 뭐 위워크는 파산한다느니 만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경제가 조금 계속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연준은 고용이 튼튼하면 소비도 안 죽어서 요게 어찌 보면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생길 수 있어서 금리를 함부로 낮출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증시 격언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연준에 맞서지 마라. 결국에 증시의 상승과 하락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솔직히 연준한테 있는 거는 맞거든요.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당연히 증시는 박살이 나겠죠. 근데 이러한 연준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데이터 자체가 고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무시를 할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금리를 계속해서 높여도 고용이 안 죽고 있습니다. 요 말은 금리가 앞으로 좀 장기간 높게 길게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 보시면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랑 3개월물 국채금리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좀 장기간 지속이 되고 있어요. 요것도 보면 항상 경기 침체가 따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용이 안 꺾여서 경기 침체가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근데 진짜로 경기 침체가 생긴다 그러면 TLT 가격이 진짜 폭등을 할 수도 있긴 하겠죠. 제가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블로그에서는 항상 그렇게 봤었거든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뭐 부동산 시장이든 채권 시장이든 어딘가 좀 부서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경제가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TLT를 가지고 있고 좀 투자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시계열을 조금 더 생각보다 길게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TLT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그리고 좀 길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뉴욕 연준에서 측정하는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 지수가 있는데 요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도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미국 뉴욕 연준에서도 요 정도면 경기 침체 확률을 거의 50%, 거의 70%까지 보고 있었다라는 건데 경기 침체가 진짜 안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용이 진짜 튼튼해요. 그리고 이따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제가 매일마다 뭐 산업 생산, 가동률, 소매 판매 이런 데이터들을 다들 취합해서 보고 있는데 요쪽 데이터도 진짜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진짜 잘하면 연착륙 정도로 뭐 그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TLT 가격이 솔직히 뭐 그렇게 급등을 하지는 않거든요. 뭐 물론 채권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건 아닐지라도 좀 장기간 묵혀둘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상업은행 상각률을 보면 요 지수가 또 올라가고 있죠. 대표적으로 금리가 높아지면 연체율도 높아지고 상각률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경기 침체가 따라서 수반될 수밖에 없고요. 1991년도도 마찬가지였고 2001년도 닷컴 버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때도 전부 다 마찬가지였죠. 근데 지금도 이 상각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채권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외나무 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외나무 타기를 하다가 이 외나무에서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확 오르겠죠. 근데 이 외나무 타기를 잘 하면 채권 가격이 급등 안 하고 그냥 서서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경기 침체가 진짜로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는 중국의 컨트리 가든 비구이완이죠. 그리고 헝다그룹 주가가 거의 90%, 헝다는 98%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위워크 같은 경우는 99%나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지난 5년 동안 이렇게나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거의 파산 직전이죠, 요 정도면. 위워크는 자세히 보면 2020년도 말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불과 3년 만에 99%나 하락을 한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부동산 PF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다들 안 좋잖아요. 브릿지로에서 본 PF로 안 넘어가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채권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마는 생각보다 또 미국의 고용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잘하면 연착륙이 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도 계속 들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를 보면 하이힐드 채권은 그렇게까지 큰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최근 들어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금리를 워낙 급하게 올리니까 이렇게 조금 반응한 것 같기는 해요. 원래 하이힐드 채권이 오를 때 보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그리고 2020년도도 마찬가지죠. 2015년도, 16년도 중국발 상하이 버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생산 그리고 뭐 재고, 소매 판매, 가동률 이런 것들 데이터를 보면 뭐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는 아니죠. 경기가 진짜 위축이 생긴다 그러면 2001년도 IT 버블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요때 보면 계속 이렇게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좀 올라가다가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다. 어느 정도 경기가 조금 고금리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요 정도로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굉장히 급격하게 낮추고 TLT, TMF의 가격은 막 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금리가 생각보다 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CPI 데이터인데 CPI가 생각보다 막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CPI 자체는 좀 떨어지고 있지만 코어 CPI는 좀 많이 안 떨어지고 있죠. 연준이 지금 바라고 있는 물가 수준은 한 2% 정도거든요. 근데 코어 CPI는 지금 4%가 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서비스 쪽이 특히나 좀 많이 살아있어가지고 좀 쉽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 장기간 오래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요. 더군다나 CPI가 떨어지다가 최근에 유가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것도 있죠.
그래서 소비자 지출 PC를 좀 세부적으로 보면 굿즈, 제품이랑 서비스 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품 쪽은 많이 둔화가 되고 있죠. 근데 서비스업은 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르고 있죠. 근데 미국 경제는 서비스업이 대부분이고 서비스업이 이렇게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해서 가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안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유가도 고려 요인입니다. 유가가 다행히도 93불 찍고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뉴스 봤어요? 뭐 또다시 중동 전쟁이 터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유가를 자극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금리가 또 장기간 유지될 수도 있겠네, 이런 걱정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급 적으로 보면 이거는 미국 정부 부채인데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뭐 2007년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많이 올랐고 2020년도 코로나 때 그때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계속해서 늘리고 있어요. 리틀 버핏이라고도 불리는 빌 에크먼 같은 경우는 미국채 장기물에 쇼피팅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뭐 수급적인 요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미국의 정부 부채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 뭐 미국은 최근 들어서 정부 부채를 더욱더 쌓일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원인이 이렇게 전쟁 이슈가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방비 쪽으로 계속 채권을 찍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에너지 전환, 그리고 보호무역 정책, 탈세계화,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미국은 계속해서 미국채를 찍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미국채 수요에 대해서도 보면 일본의 생명보험사가 원래 미국채에 굉장히 큰 손이거든요. 근데 이 생명보험사가 해지 비용 때문에 미국채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랑 미국의 금리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금리 차이가 크면 통화 가치 차이도 굉장히 크겠죠. 그러면 당연히 해지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국채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해지 비용으로 나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채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또 수급적으로는 좋지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계속해서 미국채의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죠. 원래 2022년도 7월 거의 한 1년 전쯤에는 938 정도였던 게 이게 아마 10억 달러 기준일 거예요. 여튼 938이었던 게 지금 최근에는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821까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채를 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미국이랑 중국이 일종의 딜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중국이 미국채를 조금 사주길 원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한데, 요거는 뭐 아직 그냥 들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확정적인 거는 아닙니다. 중국이 사실 이렇게 팔아도 그래도 일단은 미국채 보유량을 보면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좀 많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또 뭐 괜찮은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경기 침체, 그런 걱정도 물론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튼튼하다. 그래서 장기간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이랑 유럽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인데, 유럽이랑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자산 규모를 줄이고 있죠. 양적 긴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면 뭐 당연히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같은 경우는 연장을 안 하든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팔든지, 이렇게 되면 또 수급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TLT가 그나마 다행인 점은 TLT는 일단 장기채죠.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10년 이상짜리 채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좀 뭐 10년보다 좀 낮은 짧은 채권들 위주로 팔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나마 TLT한테는 뭐 수급적으로 괜찮은 요인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TLT 진짜 괜찮아요. 하지만 TLT가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벌기 위해서는 국채 금리가 이렇게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경기가 부러질 때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경제는 굉장히 튼튼해요. 뭐 물론 여러 가지 파열음이 들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고용이 거의 변하지가 않고 있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조금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실업률도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시계열을 훨씬 더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